안녕하십니까. 비틀즈 뷰티 플러스의 비틀즈입니다. 오늘은 오픈에서 성공까지 일단은 제가 전편에 말씀드렸죠. 오픈 준비를 하기 위해서 네 가지. 첫 번째, 본인의 자금의 능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에 맞는 장소를 찾아서 그 다음에 자기와 맞는 요금을 제를 선택을 하고 네 번째, 그걸 성공적으로 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가. 아주 네 단계에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상가 계약을 하고 관할구청의 위생과를 가서 영업허가증을 낸 다음에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통장을 만들어서 오픈 준비를 하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미용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미용실을 한 30개 넘게 직접 운영도 해봤고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갖고 있고 이철 헤어커크라는 우리나라의 그래도 최고의 브랜드를 이철 재단과 같이 이끌어왔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이 방송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또 실패했던 경험들 그리고 성공했던 경험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니 이 방송 꼭 좀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용인들은 그만큼 고생한 만큼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된 선택으로 해서 성공하기는커녕 시간과 돈과 그리고 마음까지 다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실패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개인 브랜드이든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거든 첫 미용실을 가질 때 그 설렘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다수가 5천에서 한 7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첫 미용실은 개인 미용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점차 커지면 더 큰 투자를 해서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일장일단은 다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는 1단계는 지나갔고 2단계 이제 만약에 상가를 계약하고 허가증을 내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셨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을 해야겠죠. 자, 근데 이 인테리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테리어 업자를 잘 만나는 것도 여러분들의 큰 그 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직접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결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전문가 흉내를 내다 보면 반드시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미용실은 무엇보다도 전기와 수도 배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큰 미용실을 하면서도 수도 배관이 잘못해서 물이 터져서 남의 그 매장에 손해배상까지 하는 경우도 봤고요. 전기가 모자라서 결국은 증설을 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효과가 안 나오는 그런 미용실도 많이 봤습니다. 저희들은 물과 전기로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유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손을 맡겨서 공사를 하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공사 비용을 얼마를 책정하느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의 그 자금적인 능력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미용실을 볼 때는 공사가 크든 적든 수도, 배관, 철물, 그 다음 도장, 들어갈 건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미용실 평수가 크든 작든 결국 모든 일련의 과정은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을 할 때 무엇을 기준을 할까요?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일단은 주변의 경험을 가진 원장님들한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직접 본인이 만나서 그 업체를 다 그 미팅을 해야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지금도 여기도 미용실 아니지만 고급스럽게 하는 경우는 평당 뭐 200에서 250만 원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 기구를 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200에서 250만 원 사이 혹은 300만 원
조금 고급화된 미용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미용실 평수만 크고 그냥 대충 거울과 칸막이 공사하는 경우는 뭐 150만 원 정도, 물론 뭐 더 싸게 달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게 결코 좋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 그만큼 하자가 나옵니다. 작아도 실속 있게 단단하게 해야 되고, 또 크면은 클수록 그 허접한 빈 공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알차게 또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테리어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가한테 맡기면서 수많은 미팅을 해야겠죠. 꼼꼼하게 계약서를 쓰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처음에 인테리어는 좋은 관계로 시작했다가 끝이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거의 부지기수입니다. 또 하자가 나오더라도 하자 보수도 하지 않고 돈을 또 다 들였는데 그 위에 서로 연결이 안 된다든가. 그래서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저는 전문적인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좋고, 그때 계약서를 나눌 때 정말 하나하나, 시설 하나, 서랍장 하나하나를 다 디자인을 같이 상담을 하고 어떻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조금 귀찮겠지만 시간을 충분히 미팅을 하셔서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공사를 진행할 때는 보통 세 단계에 대해서 보통 금액이 나가게 됐죠. 얼마가 됐든 처음에 계약금과 두 번째 나갈 경우 중도금,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잔금이 나갑니다. 잔금은 일단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결국 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0%를 먼저 그 계약금 20%, 그 다음에 중간에 50%, 30% 잔금은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자, 항상 공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현장에 나가셔서 물론 인테리어 업체한테 맡겨 놓겠지만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왜? 일단은 체크를 하기 전에 전기공사인데 전기공사는 차단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마다 사실은 차단기 설치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일반 전기함을 가지고 그냥 이용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계약하고 있는 미용실에 전기가 몇 킬로가 계약되어 있는지를 봐서 그 전기에 맞는 배전함을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홀로 하는 15평 정도의 미용실, 미용실 의자가 4대 정도, 그리고 샴푸 도기가 2대 정도라고 한다면, 뭐 크든 작든 일반 그 작업실, 그 다음에 샴푸실, 그 다음에 제품실, 그 다음에 휴게실, 그 다음에 직원실, 작은 직원실, 이렇게 크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 사이에 고객들의 옷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평소에 맞게끔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때 이 전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평수에 몇 킬로가 계약이 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상가에는 뭐 대체적으로 5킬로는 기본적으로 주지만 미용실 같은 경우는 드라이가 하나 탁 켜면 1킬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좀 넉넉하게 에어컨이나 히터를 켰을 때 가장 좋은 키로수는 적어도 10kg 이상은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1인 미용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키로수가 적으면 건물 상가와 얘기를 하고, 건물 상가 중에는 전기 증설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 본인들이 한전에 가서 증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 상태를 꼼꼼하게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전기 온수기와 가스 온수기를 쓰는 거인데 그것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 내가 전기 온수기를 쓸 것인지 가스 온수기를 쓸 것인지, 요즘에는 거의 뭐 전기 온수기를 씁니다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배관에 있어 가지고 안에 그 물이 배관이 흘러나가는 이 배관 파이프가 굉장히 굵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 전문가들은 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너무 협소하다 보면은 미용실에서는, 샴푸실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그 머리카락이 나중에 걸림이 돼서 물이 막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 혼자 막히면 괜찮습니다. 그 물이 막히면서 내려가지 못하고 오바이트가 나서 그 물들이 매장 안으로 쏟아진다든가, 혹은 다른 매장에 만약에 피해를 줬다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전기와 수도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챙겨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거, 인테리어 공사할 때 그 인테리어 공사비에는
간판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상가를 계약할 때 내가 간판을 어디에 다는가를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건물 주인에게도 미리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컨펌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나중에는 미용실 오픈했는데 뭐 간판 달 데가 없다든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상가 건물을 계약을 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간판을 어디에 붙일 수가 있고 노출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간판을 어디에 붙여야 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비용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시설 규모에 대해서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간판입니다. 간판은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인테리어를 할 때 이러한 모든 것을 꼼꼼하게 챙겨서 내가 인테리어 업자와 계약을 하셔가지고 그 계약서를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계약금 한 30%, 중도금 뭐 한 20%, 한 50%, 30% 정도는 잔금은 항상 맨 마지막에 놔두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공사를 다 끝나고 있다. 자, 오늘의 2탄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만 하나 가지고도 사실은 뭐 여러분한테 정보를 줄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용실을 몇백 개를 공사를 하는 것을 다 일일이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 공사에서 문제가 터지면 사실은 걷잡기가 힘듭니다. 계속 보수가 들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뭐 이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미용실이기 때문에 정말 인테리어만큼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챙기시라는 말씀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픈에서 성공까지 리틀조 뷰티 플러스에서 2탄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네이버 미용 카페 헤어 911에 제가 다 수록을 할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나가는 제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들이 미용 후배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리틀조의 뷰티 플러스 여러분과 함께 재미나는 방송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